저희가 준비한 팔이 다시 국내 얘기로 좀 돌아왔어요. 단 13분 만에 원자력 발전 예산 싹둑. 올해 정치권 마지막 쟁점 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꽤 강조했던 원자력 발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요. 여당에서는 예산 쿠데타 아니냐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톱이 된 게. 2017년부터 스톱이 됐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전 예산 13분 만에 1,800억이 깎였다. 여당에서 꽤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게 이제 국회 산자위에서 바로 삭감이 됐는데 산자위 위원장이 누구냐면 이재정 의원입니다. 민주당에. 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인데 한 달 전인가요? 이재정 의원이 우크라이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SMR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한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바로 10분 만에 그냥 이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보면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보십시오. 독일이 탈원전 했다가 지금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그 원전 정책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독일이 지금 이제서야 다시 원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원전 하나 짓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원전 이 전기료 보십시오. 계속 지금 한전 적자 등등 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LNG를 수입해서 하는 바람에 한전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또 국내에서도 모든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수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그런 정책을 잘못했던 것을 잘못 인정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더군다나 이런 예산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까지도 지금 다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본인들 전기로 그렇게 많이 낼 자신 있습니까? 이게 야당, 여당 예처럼 그럼 문재인 정부 주도의 신재생 예산은 왜 늘렸냐? 이거 굳이 이거를 여당 표현대로 대선 불복이라고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예산 쿠데타 아니냐. 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세적인 추세가 원전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기업들이 사실 아리백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의 용량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들도 사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나 지금 1,620억을 늘렸고 금융 지원 그리고 바우처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전기료 같은 걸 도와줄 수 있는 바우처 사업 이런 데 이제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물론 원전 사업 관련해서 일정 부분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적은 부분을 확대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시장으로 수출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얘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글쎄요. 이제 원전 예산 삭감돼서 여당에서 꽤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답변과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극명하게 비교된다고 하셨어요. 예. 막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국회를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문자 공지가 무슨 엄중 경고냐, 최강욱 전 의원에게 저게 경고냐, 이런 표현하신 것 같아요. 국민이 주인 나라에서 국민이 몰라도 되는 건 없습니다. 선거제 의석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된다라는 표현. 마지막 볼까요? 여자 비하하는데 같이 웃는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 최강욱 전 의원의 저 암컷 발언 논란이 좀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